자, 여름방학이면 정말 그 좀 취약한 부분을 많이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이잖아요. 제가 딱 3주 완성으로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수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은 월금 2시부터 4시까지예요. 딱 2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면 좋겠죠. 자, 대상은 누구냐면 문법이 좀 약한 고2부터 고1까지 학생하고 중3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자, 내용은 무엇일까요? 좀 중요한 건데요. 고등 내신의 필수적인 문법입니다. 지금 08년생들부터 내신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신 때 문법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는 좋은 문법 강의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수능과 내신의 교점이 되는 그런 문법을 먼저 마스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접속사랑 관계사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연결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순간 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접속사랑 관계사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능동, 수동 구별은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동태를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수동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필요하고요. 구별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현재 완료일 땐 어떤 모습인지, 진행일 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동사를 쓸 자리이냐 아니면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쓸 자리이냐 많이 물어보죠. 역시 이거는 이제 문장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요일치인데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또 주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주어는 저기 있고 동사는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뭐 도치 같은 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내신에서도 중요한 문법이 따로 있는데요. 가정법은 수능에 나오진 못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정법을 알고 있으면요. 수능의 독해는 진짜 도움되고요. 그리고 내신 때 진짜 많이 어렵게 나올 때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긴 문장을 좀 줄일 때 분사를 사용해서 좀 약간 발랄하게, 경쾌하게 축약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내신 때도 중요하고 수능 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교는요. 조금 까다롭죠. 이런 부분도 내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서 내신의 중요한 문법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그 예시로 경복여고 1학년 기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밑줄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다 틀려있는 문법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1, 고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고쳤느냐 이런 건데요. 바르지 않게 고친 걸 하나 고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5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문법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인데요. 고르기만 하면 양반이죠. 나중엔 고치라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1, 2, 3, 4, 5 있고 나서 답은 2개였습니다. 고치는 거, 고르는 거. 자, 보니까 문법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관계사 나왔고요. 수일치 나왔고요. 오형식 나왔고요. 능동수동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변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본문에는 공부할 때 그 본문 지문에는 관계사가 생략이 돼 있었는데 시험지에는 생략된 관계사를 써가지고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마포구 1학년 그 기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긴 좀 시험이 황당한데요. 자, 서답형 3번에 보면요. 다음 글 A부터 D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입니다. 서술형이고요. 8점인데요. 여기 A 지문이 15줄짜리 A 지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A 지문 이외에 B 지문, C 지문, D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줄 친 부분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밑줄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틀린 부분 고치는 거였는데요. 이게 A에서 몇 개다, B에서 몇 개다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답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A에서 답이 5개,
B에서 한 개, C에서 한 개, D에서 한 개였거든요. 처참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나와요. 좀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A 지문에서 총 5군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도 관계사, 동명사랑 분사, 다음에 현재 완료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또 대시냐 와시냐, 그다음 비교할 때 those와 that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알고 있어도요,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일 때 이게 틀려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잡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신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문법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려는 겁니다. 결론은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이건 이거니까 저러저러 합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나름 자부하기를 맥을 짚어주는 명쾌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확한 설명은요, 간단하게 얼마 안 되는 몇 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특히 관계사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내신과 수능에 바로바로 응용 가능한 문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퀴즈를 통한 흥미 유발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쓰면서 이거에서 이게 왜 틀릴까? 이게 맞아? 이게 뭐가 답일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이거라서 안 돼라고 해주면서 퀴즈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항상 피드백을 반드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 완성이고요. 주 2회 수업입니다. 월금 2시부터 4시까지. 그다음 대상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용은 고등 내신 필수 문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 분명히 이것도 제 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28문항 중에 14문항이 이번 시험의 문법으로 출제가 됐고요. 100점 만점에 54점이 문법 문항의 그 비중입니다. 자,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어떤 한 파트를 이렇게 반 이상을 내버리면 엄청 중요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지를 좀 제가 문법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중학교 이번 시험 범위가 두 개였어요, 이번 시험 범위가. 그러면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말고 그 아이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때는 뭐야, 2개밖에 안 돼. 뭐 문법도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이제 들어갔던 게 이렇게 3개거든요. 단원명만 들었을 때는 와, 뭐야, 되게 적게 들어가네. 뭐 적어가지고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월촌중 기준에서만 우선 볼게요. 지금 투부정사, 월촌중에서 용법을 물어봐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물어보는데 그 명사적 안에 의미상의 주어까지 포함되고 가주어, 진주어 나오고요. 뭐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쉬운 부분이 나오지만 심화를 물어보는 부분도 나와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은 이제 다행히도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중에 2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용법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되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따로 외워야 될 단어들을 좀 알려주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도 하나 더 나갔고,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세쓰임이라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이슬 다 끌어가지고 이슬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보이시죠? 이번 시험의 원래 문법은 목적격만 나와요. 그럼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목적격만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월촌중은 지난 시험에서 했던 주격 관계대명사, 지난 시험에서 했던 that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이제 목적격과 이제 생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더불어서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닌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that을 다시 다 또 끌어모아서 비교하는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 다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 이번에 소댓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통 학교들 많이 들어가도 뭐 한두 개예요. 그래서 소댓 같은 거 such that, 그다음에 so that can, enough to, so that can't to, 그다음에 so that 붙어 있을 때 뭐 같은 거. 이거를 일일이 고치는 걸 다 연습을 시키는데 주어가 같은 경우도 연습을 시키지만, 그러니까 그냥 답이 딱 떨어지게도 연습을 시키지만 아까처럼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요 투부정사 앞에 또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그런 연습을 시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보세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니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냥 뭐 두세 개 들어가잖아, 그거 연습시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뭐 수학, 사회, 과학 다 해야 되는데 영어의 그 문법만 봤을 때, 대화문, 본문, 읽기자료 이런 거 다 빼고, 단어 이런 거 다 빼고 문법만 봤을 때 양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게 객관식만 나오나요? 아니요, 객관식도 나오고요, 서술형도 나오고요. 아이들 가끔 수행평가도 갖고 와서 물어봐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지금 다 여기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쏟아져요. 아까처럼 모두 고르시오.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서술형. 뭐 관사 하나 잘못 쓰면 다 틀리고, 뭐 시제, 수일치, 뭐 하나 빈칸 안 맞으면 다 틀리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도 뭐를 하고 있나요? 실제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정말 많이 시키고, 그죠? 나 학원도 다니는데 이론 정리도 시키고, 문제도 많이 풀리는데, 그 다음에 암기도 시키는데 해서 실제로 요게 제가 이제 매번 정말 설명회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실제 정말 상담할 때 정말 멘트예요. 이거 고정 멘트예요.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님들 고민해서. 그래서 신입생도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을 상담할 때는 사실 이런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또 알고 계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도 대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한테 이제 또 오는 신입생 아이들의 어머님들과 또 상담을 하면 결국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영어 되게 오랫동안 진짜 했다고. 진짜 뭐 영유도 나오고,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외국에서도 살다가 오고, 뭐 할 거는 정말 다 해봤다고. 뭐 어학원에서 뭐 스피킹 대회 나가면 뭐 1등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내가 여기서 안 돼서 다른 데 가서도 배워보고, 이거 안 돼서 내가 인강도 해보고 다 해봤어. 문제? 진짜 뭐 몇백제 막 이런 거 다 풀어봤어. 과제 내는 거 다 풀어.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암기. 우리 애 한번 확인해보세요. 암기 안 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요. 자, 왜 근데 사실 이거 학교에서도 말했죠.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막 할 수 있는 데서 다 한다고요. 점수 안 나오죠. 점수 잘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기말고사나 이런 거 시험 대비할 때도 실제로 똑같이 공부를 시켜도 잘 나오는 애들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못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우선 저는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그 형식적인 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몇 시간을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권수의 책을 풀었으며, 그리고 얘는 뭐 고등교재, 막 어려운 거, 모의고사 이런 거 다 풀어봤고,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그냥 정말 한 문장을 보더라도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테스트 점수, 뭐 과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겉을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자꾸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사실 결과에 너무나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거죠. 너 학원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너 숙제 했니? 안 했니? 테스트 잘 봤니? 못 봤니?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보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푸는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번에 들어온 그 신입생 중에 저랑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다른 학년에서도 수업을 하다가 뭐 어느 날 이제 너무 안 풀리니까 본인이 숙제를 했는데, 매번 숙제는 다 해가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대요. 그래서 혼자 막 이제 꿍시렁꿍시렁 고민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풀다가 왜 이걸 답으로 골랐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요. 선생님 이거 막 말이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해석을 해서 푸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이제 독해에서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문법이라는 건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이나 해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암기해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배우러 다닙니까? 그죠? 암기만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말의 원리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공식이 탄생을 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겠다까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암기만 해버리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노동이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걸 이해하면서 뭔가 많은 양을 풀어야 되는데 뭐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쓰고 끝내고 쓰고 끝내고 쓰고 답 맞추고 끝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그 특강 할 때 이제 방법, 뭐 마찬가지 정규도 마찬가지고 항상 특강도 마찬가지고 뭐 내신 대비를 하던 다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론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만 너무 따지지 않고 우리 아이가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알고 푸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우는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이제 곧. 그래서 여름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3주. 그렇기 때문에 그 3주 안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빨리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아까처럼 1학기 때 배웠던 문법 2학기 때 안 나오라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주 안에 이제 이론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나눠서 고등 유형을 좀 미리 배울 수 있게끔 좀 뭔가 긴장감도 같이 가지면서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되는구나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마련을 해놨는데 우선 제가 요거는 이제 추천이에요. 사실 추천 대상이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대부분 사실 이론 정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막 다른 데서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결국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그 자리예요. 계속 거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짧지만 한 6회 정도로 해서 중요한 파트, 핵심 단원이 되는 그러니까 늘 나오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우선 여름방학 때 정리를 할 거고 전체 정리하는 거는 이제 겨울방학이 아무래도 2달 정도기 때문에 전 과정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선 개강일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지 않았던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재정리 또 필요한 학생들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교재는 제가 현재는 이제 그 시중 교재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막 그 공고가 나갈 때 그렇게 하지만 저는 어떤 교재에 의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구나를 이렇게 총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만 참고를 하는 거지 그 교재를 막 의존해서 뭐 1번부터 그 교재의 1번이 뭐라고 해서 나는 그 1번만 풀고 갈 거야 이런 마인드로 하면 그 교재에 대해서만 아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교재는 우선 아이들의 전체를 볼 수 있게끔만 해주는 거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뭐 PPT나 그리고 교재나 뭐 제작 프린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새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권화해서 아이들이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등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은 짧지만 그 한 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전체를 쫙 훑어볼 수 있도록 한 권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3주 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상담을 미리 해볼 거예요. 수업 전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점수 되는 현재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에는 23일 이 시간에 이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2시간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정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제 시간으로만 또 마찬가지 타협하고 갈 거예요. 나 오늘 5시간 문법 했으니까 내일 다 맞겠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다 방법을 지켜서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러세요. 선생님, 이번 방학 때 그거 책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책만 있을 것 같으면 그 책 사서 사실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이렇게 저한테 배워서 방법을 아는 이런 아이들과 교재만 있는 아이와의 분명히 차별화를 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팁을 알려준다거나 이제 등등 뭔가 정보를 많이 주겠죠.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다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굳이 내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보답으로 줘야 되는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3주지만 그 3주가 또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부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애들은 반드시 보완을 해놔야 되고요. 잘 되는 친구들은 특히 월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시험 방향이 고등 방향이기 때문에 딱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래서 아까처럼 딱 3개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광범위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말고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죠.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계획 뭐하고 놀까? 라는 계획을 잡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바탕으로 내가 과연 어떤 파트, 어떤 과목에서 부족했던, 그리고 그 부족했던 걸 어떻게 채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지금 영어라는 과목을 시험 잘 봤을 텐데요. 각 학교별로 문제에 나오는 레벨,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출제, 그리고 방향성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고등영어, 즉 내신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고등 영어에서는요, 대부분 문제에 출제되는 독해는 수능 유형 그대로 출제가 되죠. 빈칸 완성, 제목, 그리고 순서, 삽입 등과 같은 문제 유형으로 독해 유형이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요, 독해 유형 플러스 당연히 문법, 어휘, 서술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특히 우리 내신에서는 이 문법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학교가 우리 이 목동 지역에는 꽤 많죠. 자, 그래서 수능과 내신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는 독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신 영어에서 즉 중간 기말고사에서 상위 등급이 나오려면 독해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문법이라는 파트를 조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각 학교별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리고 출제 경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학교, 물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양정고 명덕외고에서도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양정고는 좀 특이하게 외부 지문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외부 지문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지금 제가 적은 여기 틀 안에서의 시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문제 내는 출제 당연히 독해 유형, 수능 유형 그대로 출제되고요. 문법, 어휘 문제 출제되고요. 문법 문제는 객관식 문제, 수능형 문법 문제다라고 하죠. 밑줄 문법 또는 선택 문법, 선택 어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문법 파트와 영작, 문법 문제는 틀린 문장을 골라서 고치세요라고 하는 파트와 그리고 조건 영작 또는 배열 영작으로서 문장을 쓰게 하는 서술형이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조금 파트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신 영어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수능형 독해 문제에 대해서는 완성이 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제 문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 풀이별 전략이 있어줘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질문을 암기해서 풀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1학기 마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테고요. 절대 외워서 지문을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왜? 지문에서 굉장한 많은 변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당연히 문법과 어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상위 등급, 1, 2등급이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객관식 문법으로서 밑줄어법과 선택어법, 제가 앞에 설명했던 부분, 그리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의어, 반의, 영영사전 의미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 어휘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걸 기말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영작과 문법 고치기. 그래서 지금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능형 독해라고 하는 건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끌고 가야 될 수능 파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독해 영역은 당연히 여러분들 끌고 가줘야 되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다음 2학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점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문법과 어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답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왜 문법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냐면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파트가 독해가 아니고요. 객관식 문법과 서술형이라는 거죠. 독해 영역은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반복과 문제풀이가 이어지고 숙제로 이어지고 테스트까지 이어진다면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독해 유형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독해 문제 정도 여러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학교 문제에서는 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상대평가로서 아이들을 줄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운 파트가 문법과 어휘이기 때문에 이 문법과 서술형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오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1등급 전략은요. 반드시 이번 여름방학에 이것을 해야 1등급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문법 이해와 문제풀이입니다. 이 문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투부정사가 뭐야? 동명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정확한 개념에 따라 문제풀이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총 모든 문법에 그래서 1부터 10까지 문법이 있다면 그 모든 문법 개념이 백지 노트화 했을 때 본인이 술술술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풀이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고등 내신 문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져 바로 서술형 어법까지가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테마에서는요. 바로 뭘 잡는다? 문법을 잡는다. 이 문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한 번 반드시 스파르타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점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면 이 문법 파트 영역을 확실하게 잡아주기만 한다면 2학기 때는 아마 1학기 때보단 더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법 영역을 꼭 잡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영어 특강, 네, 문법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월, 금 이렇게 주 2회로 우리 친구들 만날 거고 이 시간에는 정말 목동 지역에서 나왔던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학교 기출문제까지 더불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고 막 숨 막힌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러한 문법 문제를 정말 다 해결하고 2학기에 진학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만들어둘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 당연히 수업부터 복습, 클리닉 테스트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숙제 두 부분 더 둔 거는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숙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절대 숙제를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하기보다는 일주일로 나눴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게 숙제를 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고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켜봤던 결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학습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주 3번, 주 4번 정도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업했던 것, 그것에 해당되는 자료,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숙제, 테스트까지 정말 완벽하게 저를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2학기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등급 향상,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점수들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영어 너무 어려웠다, 영어 포기한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어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점수가 너무 안 좋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편하게 시험지와 그리고 본인 상태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드릴 예정이니까 저는 진짜 먼저 손 내밀고 좀 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망설이지 마시고 늘 제 번호는 열려져 있습니다. 연락을 먼저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뭐가 문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해결책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법, 내신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탄탄한 기본기가 어법의 기본기가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년이 더 올라가고 2학기 시험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아주 빠르게 이 여름방학 동안에 선생님과 좀 어법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화목에 2시부터 2시간 반가량의 수업이고 이 수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내신에서 필요로 하는 어법에 대한 개념과 문제풀이가 반복적으로 학습될 것이고 또한 서술형 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조화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문법과 함께 개념과 함께 이것들을 써내가는 연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 답의 근거가 왜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백지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을 얼마만큼 잘 복습하고 본인 체화시켰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3가지 목표가 복잡한 문장들이 내가 마주했었을 때 독해든 어법 문항에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본기를 향상해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문들에 나오고 어떠한 변형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그 어법의 그러니까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탄탄히 배양하는 것이 2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 문장들에 대해서 구조화가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한다면 단순하게 암기로 서술형을 써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영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백지 테스트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동사에서부터 품사 정리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필요한 문법 정리를 탄탄하고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들 기말고사 보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이 여름방학의 기간이 우리 2학기 성적을 결정 지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아주 선생님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함께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들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특강의 테마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법 더 이상 감으로 풀지 말자 이렇게 정해봤는데 정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우선은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여전히 매우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아직도 여전히 높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감으로 풀지 않고 좀 정확하게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고요. 2번째 이유는 영어의 난이도가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등급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법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해내야 이제 온전히 그 뒤에 있는 빈칸이나 글의 순서 또는 문장 넣기 이런 유형들이 잘 풀릴 텐데 여기서부터 잘 안 되면
네, 뒤에 있는 단추들이 잘 끼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조금 급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고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교재는 요걸로 정했습니다. EBS에서 나온 단기 특강 교재고요. 네, 영어 독해 어법 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앞에 유형 정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실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형을 공부하고 뒤에 이제 테스트를 보고 순서가 맞기는 한데 저는 우선 테스트를 먼저 보고 취약점을 찾아서 그 유형을 공부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올 때마다 할 겁니다. 실전 테스트 얘기가 나와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평가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요거 잠깐 스탑하시고 파우스하시고 한 1분 30초 정도 파우스하시고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단 풀어오실 때 정답도 찾지만 요 각 선지 있습니다. 1, 2, 3, 4, 5번에 대한 선지 그거에 대한 출제 근거를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제 근거가 뭐냐면 그대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어법 개념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1번에 be described 보시면 어떤 어법 단어들이 생각나지? 수동, 능동, 대상, 뭐지?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쫙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도 찾고 출제 근거 찾아서 잠깐 파우스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오세요. 네, 잘 풀고 오셨나요? 정답은 우선 3번입니다. 네, 맞추셨으면 축하드립니다. 혹시 못 맞추셨으면 이번 특강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만약에 못 맞추셨거나 아니면 맞추고도 왜 맞췄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아까 1, 2, 3, 4, 5번에 출제 근거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거나 썼는데 틀렸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출제 근거가 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정답 3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what 앞뒤로 이렇게 x가 있네요. 그 옆에는 접뒤의 주동이라고 써 있고 what은 여기서 아마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아마 완전, 불완전 이런 얘기들을 써놨으면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그 주동에 따라서 그 동사에 따라서 이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이 wha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명사 자리 하나 비어 있고 이 친구가 비어서 앞으로 와서 선행사가 될 텐데 what은 뭐라고 배웠죠 저희?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선행사가 없겠죠. 그래서 선행사 자리로 이렇게 X 보시면 뒤에 epic diseases 주어 있고요. first took root 자리 잡았습니다. 동사 있고 주어 있고 있을 거 다 있네요. 네, 일단 틀렸습니다. what 뒤에는 뭐가 하나 없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동글이죠. 따라서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3번의 출제 근거로서 뭐 관계 대명사 what 또는 뭐 완전 불완전 뭐 아니면 관계 대명사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써놨으면 잘하셨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출제 근거 하나하나씩을 정리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교재 있죠? 그걸 가지고 나만의 어떤 어법 매뉴얼을 만드는 게 이번 특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출제 근거들도 다시 한번 1번서부터 보여드릴게요. 1번 아마 능동, 수동을 얘기하는 걸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동작의 대상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근거입니다. 세 번째 what이었고 네 번째는 부사였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이래니 마찬가지로 능동, 수동을 물어봤습니다. 비슷하게라도 좀 적으셨으면 아주 잘하셨고 아니었으면 특강을 통해서 어떤 선지를 보면 어떤 출제 근거를 떠올려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아까처럼 저희 테스트를 먼저 올 때마다 봅니다. 테스트를 보고 출제 근거, 정답도 정답이지만 출제 근거를 잘 적었나 안 적었나 요것도 같이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런 출제 근거를 생각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런 어법 개념들을 쫙 한데 모아서 아주 단단한 나의 어법 실력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 조금 비어 있거나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어법 개념들을 한번 싹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까 그 교재를 나만의 어법 매뉴얼로 만드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덤으로 저희 동네 주변 학교들이 서술형을 많이 냅니다. 내신에. 그리고 어법을 배웠으면 이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학교별, 학년별 맞춤 서술형 자료를 숙제로 드려서 그것도 같이 검사하고 채점하고 같이 한번 오답 정리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학교별 성향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춤 자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특강은 7월 22일 월요일,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2시간 반씩 진행이 되고요.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 중위권 또는 중3 상위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문제 틀리거나 찍어서 맞췄거나 출제 근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재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요러신 분들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어법 개념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총 정리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출제 근거를 통해서 어법 문제를 푸니까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고 풀 수 있구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력 공부할 때는 잘 되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약간 후덜덜거리고 떨려서 틀리는 이런 친구들도 오십시오. 올 때마다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력도 키웁니다. 그 다음에 오답 정리로 아까 있죠? 나만의 노트. 아까 출제 근거가 뭐예요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만의 어떤 출제 근거가 싹 정리해져 있는 그런 책, 다 정리되어 있는 책이 하나 생기는 거죠. 나만의 어법 개념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틀리거나 맞으면 그걸 참고해서 맞다, 요게 요 출제 근거고 이렇게 풀었어야 됐지를 좀 코칭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시훈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을 마치고 벌써 2학기 내신을 준비할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2학년 내신까지도요, 여러분. 이 여름방학에 달려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을 직접 체감해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시험 기간에 돌입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과 그리고 겨울방학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있을 내신 2학년, 3학년까지의 내신도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등영어에서 상위권의 필수 3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직접 보셔서 더욱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서술형을 타겟팅할 수 있는 문법적인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장 구조 능력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구문 독해력을 갖추고 그리고 여기에 풍부한 어휘력까지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 2등급의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갖추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3학년 내신까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고득점이. 이 중에서도 내신에서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첫 번째죠. 문법 능력입니다.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시험 범위도 몇십 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중학교 때에는 밑줄 치고 투부정사 용법만 계속 물어봤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그렇게 특정 문법 단원을 찍어서 물어보지 않아요. 투부정사를 물어봐도 이게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라서 그거를 네가 직접 파악해서 고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시험에 문제를 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 지문의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이 문장 구조에 맞는 어법으로 네가 직접 고쳐라.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수많은 지문에 대해서 문법을 정확하게 파악했니? 객관식으로 출제하시는데 몇 개를 답을 골라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어법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동안 감당을 하시려면 먼저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을 갖추고 시험 기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은요, 시험 기간 6주, 7주 안에 절대 갖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학기 내신 상위권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2학년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3주 동안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를 커리큘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3주 동안 이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있을 어법을 모두 여러분 걸로 만드신다면 목동권의 그 어떤 어법 문제를 가져와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커버를 하실 때 앞으로 있을 내신에서 충분히 서술형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술형에서 선점을 해야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에서 목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총 2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2시간 동안 정말로 촘촘하게 쉴 틈 없이 달려가게 되는데, 먼저 지난 회차 어법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복습 문제풀이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 복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있은 수많은 목동권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내신 어법 테마에 대해서 진도를 함께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당일의 어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원리를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테스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테스트 후에는 그 어법 내용의 오늘 어법 내용의 테마에 맞는 내신 기출 문제들과 그리고 평가원 어법 문제들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게 되세요. 자, 이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교재인데, 여러분들 이 3주 동안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내신 점수로 바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자, 이 교재에서 어법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법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지문들 중에서 어떤 지문을 만나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식을 가지고 바로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수업의 이 과정들 중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충분하지 않다,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요일 얼데이 클리닉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수요일 내신어법 집중 클리닉입니다. 먼저 일단 당연한 목표는요, 당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해야 귀가하게 됩니다. 이 3주 동안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영어 내신에서 상위권은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내용을 내가 열심히 소화한 듯 싶지만 그래도 학생들마다 기본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얼데이 클리닉에서 개인별로 기본기 보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내신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이 소화하시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수요일 클리닉에서 모두 보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클리닉과 그리고 정규 특강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도를 여러분들이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데일리로 학부모님들께 알림이 발송되게 됩니다. 자, 벌써 1학기 내신이 끝났습니다. 자, 1학기 내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아마 내가 중학교 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왔을걸, 올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3주 동안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혹시나 앞으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학교 친구들이라면 먼저 지금 있을 기간 동안이 바로 고등학교 내신이 이미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먼저 서술형 대비를 시작하셔서 앞으로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가실 때 충분히 상위권의 성적을 받아낼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름방학에 담당하게 될 그 구문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문 특강을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구문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문장을 하나를 주어주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독해에 적용을 할까 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 말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문법을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법과 문법적인 지식이 고등학생이 돼서 학생들이 발휘해야 되는 종합적인 언어적인 사고력, 언어적인 지식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된 채로 문제풀이에 적용하기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법을 배운 거를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데에는 뭔가 단절되어 있는 여기에 장벽이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법을 물어봤을 때 대답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독해에 적용을 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렸을 때 배운 어법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언어적인 특성과 결부시켜서 또 사고력의 어떤 증진과 연관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깨달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에 상대적으로 감이 조금 좋지 않은 또 평범한 친구들은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한 단어의 뜻을 알면서도 이거를 문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막연해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구문 특강을 준비를 한 건데 일단 제 구문 특강에서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어법에 대한 이 원리적 개념을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배웠던 단순히 뭐 투부정사, 가정법, 관계사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어법 지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영어라는 언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라는 언어 이런 것들과 적절히 잘 어우러지게 버무려서 어떤 언어적인 특징 때문에 이런 문법이 국어에서는 이렇게 영어에서는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납득을 시키면서 이거를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제가 강조드렸던 이 영어 문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읽고 넘어가서 대강의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의 낱낱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놓침 없이 문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그것이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여름 구문특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는 어떤 수능 유형의 지문,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구문에만 분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왜냐하면 한 문장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곧잘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이 10개, 15개 합쳐져 있으면 이 지문을 또 읽어내는 건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구문 분석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지문을 읽어서 이 수능 유형에 대한 전반적 이해까지 도모하는 그런 특강이 될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앞에 서서 판서하는 수업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학생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가끔 오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은 시간이라도 더 얻어가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런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차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이 각 챕터의 내용만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어법 기본서, 그러니까 어법에 대해서만 다루는 그런 특강이 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업은 어법에 대한 원리를 기본으로 독해에 적용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각 어법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단지 어법의 개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10분 발휘된 구문과 또 그런 수능 유형 지문들을 통해서 직접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법과 어법과 독해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저와 함께 푸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그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매 차시마다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성취도를 점검을 하고 또 보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겁니다. 여기에는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제 플러스 앞서 제가 설명이 드렸던 복습노트 작성까지 함께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학생들마다 사실 조금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자극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방학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준비해야 돼 그런 시기거든요. 특히나 이번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영어가 예전 같지 않다, 굉장히 어려워졌고 선택지가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까다로워졌다. 글의 지문의 난이도는 잘 읽히지만 글의 선택지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풀기가 힘들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1등급을 받던 친구가 2등급을 받기도 하고 2등급을 받던 친구가 3등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가지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목은 아니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짧지만 우리가 가장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이제 필요하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나는 딱 이 부분만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제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신하고 수능,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딱 이분화 시켜가지고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네. 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좋겠지만 1등급을 내신을 갖다가 1, 2등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1, 2등급을 유지하면은 너무나 금상첨화고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정시 파이터가 근데 참 쉽지가 않은 게, 선생님들은 숱한 정시 파이터 친구를 봤어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제 내신이 안 나와가지고 현실 도피형으로 이제, 왜냐면 1,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가 자기가 그 내신 점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적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가면은 이 내신으로 하는 학교보다는 내가 정시로 지금의 2학년 때까지 받았던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 가면은 3학년 때 나는 훨씬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시에 몰입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숱하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률이 많이 나오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많이 나오지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슈라고 하죠. 예, 수능에서 이 모든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다 1, 2등급을 고루 맞기가 정말 많이 어렵고,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상에서 봐서도 1등급의 비율과 2등급의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시험은 아니구나, 수능이란 시험이. 그리고 내가 그날
나에게도 이제 그 과목에 어떤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언어가 너무나 강해. 그래서 나는 언어가 어떠한 난이도가 치고 들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치만 수학은 아니고 어떨 땐 영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루 1, 2등급을 맞아가지고 정시 파이터로서 우리가 정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나 내 인생을 건 도박이고 굉장히 중요한 나의 인생의 갈림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답안은 이 내신과 수능을 갖다가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내가 내신을 쭉 가지고 갔을 때 쭉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절대 놓지 않고 두 개를 같이 할 거야, 이런 친구들하고, 아니 나는 정시 파이터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들하고 우리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훨씬 더 실적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베스트예요. 네, 진짜 선생님 여러 친구들을 봤잖아요. 너무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서사들을 딱 보면은 아이들 통계가 훨씬 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더라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 영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평가였을 때는 방학 때 굉장히 친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는 영어는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쉬고 이제 다른 과목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치만 작년하고 이제 올해 이제 시험들을 봤을 때 영어라는 과목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작년 수능부터 딱 봤을 때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 만약에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쉬지 않고 영어를 갖다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약한 곳이 빈순삽입이라고 하죠.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다 정답률이 좋은데 꼭 여기만 오면은 30번대에서 무너진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취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크랩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틀렸던 것들을.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되게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 거기서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왜 틀리는지, 나의 그 약점의 원인은 뭔지, 그냥 약점을 모른 채 그냥 이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죠? 이 상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냥 계속 지나치면은 결국에는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 이제 계속 심해지고 나의 그냥 아픈 부분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 상처를 보살펴 줘야 되고 얘를 어떻게 좀 치료를 해줘야 될까,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빈칸 순서 삽입에서 틀리는 친구들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솔루션도 제공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보면서 내가 나의 문제점은 뭐였고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잘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좀 더 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는, 그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나는 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나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해서, 이번에는 문법이 아닌 독해에 있어서 빈칸 순서 삽입을 집중 공략을 좀 해보자. 이 부분이 힘든 친구들. 그래서 오답률 높은 문항을 선별을 했고요. 실전 적용을 할 때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고 오답 분석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내가 영어가 한 발짝 더 발전하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수강 대상은 내신이나 수능에서 빈칸 순서 삽입이 취약한 학생들, 그 다음에 독해를 너무 감으로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는 얘를 좀 꼭 정복을 해야 되겠다
고득점이 좀 필요한 친구들한테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감히 좀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공략하고 철저한 오답 분석, 핵심 주제 및 응용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많이 좀 세세하게 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줘야 되고 이렇게 솔루션도 제시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및 핸드아웃은 선생님 자체 교재로 지금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거 선생님 스크랩 해놓았던 거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거고 과제를 내줄 거고 여러분들 풀어와서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갖다가 좀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솔루션 듣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아는 지문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좀 생소한 지문들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주고 조금 근데 오답률이 높았던 거겠죠. 시간 주고 풀고 그 문항들 풀어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여러분들 과정이 들어가줘야 되고 과제 점검하고 빈출 오답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빈출 오답 외에 못 해드린 거는 해설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해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당일 배운 이제 내용을 갖다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숙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우리 아이가 특강을 보내는데 잘 이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내용들 어휘랑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어머니께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정말 어휘 관리랑 약점 공략이랑 그 다음에 꼼꼼한 관리 그죠? 네, 그래서 개인 피드백도 좀 하려고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여름방학 짧지만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1시부터 4시 3시간 수업입니다. 이 3시간이 절대로 지루하고 내가 정말 시간 낭비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번 방학에 빈칸 순서 삽입을 갖다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짧게 그리고 아주 임팩트 있게 2가지 특강 수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독해 수업은 모의고사와 내신 문항들을 둘 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업이고요. 월수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가량의 수업과 함께 이 수업은 모의고사가 3등급 이상의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맞춰서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풀어가는 모의고사들이 사설 모의고사이고 2, 3학년 정도 난이도의 지문들을 선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력, 문해력에 대한 독해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70분 수업 시험을 그대로 치고 그리고 나서 그 지문에 대해서 바로 풀이가 들어갈 거고요. 이때 풀이는 단순하게 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답의 선지가 왜 그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답을 끌어내갈 수 있는 반복 학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휘가 늘 언제나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독해 특강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 3가지는 1차적으로 유형별로 이 지문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게끔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글을 단순하게끔 답을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글인지에 대한 이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이 선지에 대한 판별 또한 연습이 이루어지는 아주 임팩트 있는 알짜배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난이도, 양정고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 지문이 이제 난이도가 3학년 정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조금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유형 지문들을 이용해서 우리
내신 문항들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할 거고요. 초반 2주차까지는 고2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그 지문 그대로 선생님과 함께 내신 문항들을 만들어 갈 거고, 그 다음 나머지 2주차에서는 고3 난이도에 대한 지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 고르시오 서술형에 대한 대비들이 조금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